이 공복의 힘. 우리가 많이 먹지 않는 것, 때론 공복을 통해 내 자신의 속을 비워주고 조절해주는 것, 거기에 여전히 강조되는 체온 유지만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공복의 힘, 하루 한 끼, 이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이시아라 유미의 이 책은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쉽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실천 강령으로 보여주는 데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책, 예전의 책 체온 1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여기서는 공복이 얼마나 개인의 건강에 이로운 것인지를 논리적인 의학 지식과 사례들을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을 간단히 주스나 사과나 당근, 과일 다이어트, 주스로 시작해 점심과 저녁은 정상적으로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그런 식사를 권장하는 그런 식사법을 간편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식탐이 많은지라 좀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실천 사례와 강령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로 건강의 중심에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의 힘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먹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배가 부르면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저하됩니다. 그러면 백혈구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지므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백혈구가 그거를 열심히 잡아먹게 되죠. 즉,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체 향상성, 쉽게 말해서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여러 가지 현대 병들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몸이 스스로 식욕을 저절로 억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밤늦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을 권합니다. 하지만 아침만 거르게 된다는 생각에 점심을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점심도 가볍고 간단히 하도록 합니다. 공복력을 기르면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지므로 밤늦게 식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 이후에 잠을 자면 괜찮습니다. 잠자기 2~3시간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모이고 이로 인해 위장이 움직이므로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복력으로 소화력과 흡수력이 좋아지면 1시간 정도로도 충분히 상당히 부분 소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학에서도 2000년부터 모든 병의 근원은 하나로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병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부신 기술의 발달과 편리한 삶을 이룬 현대 서양 유럽 의학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모든 병의 원인을 한 가지, 바로 깨끗한 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서양의학은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폐물 배설 현상을 보면 이 사상이야말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과음입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져 배설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식사량의 10%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혈액이 탁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40%가 근육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체온이 내려가 지방이 연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나빠지고요.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초. 이 시간이 60초가 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병에 쉽게 노출하게 되죠.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근육의 쇠퇴를 모든 병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중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부신이라고 하죠. 좌우의 콩팥 위에 있는 뇌 분비샘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등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시간 계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백혈구 속의 림프림이 녹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소스, 세계의 장수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코카소스 지방의 장수농민들에게 장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몇 가지 쉬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죠.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걸을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지인들, 친구 집에 가서 간단히 술을 마시며 떠들며 노는 것. 그들에게는 이 모두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